그림이 좀 바뀌어. 식이 좀 바뀌어요. 그랬을 때도 문제의 표현이 조금 바뀌어요. 그래도 같은 의도인 걸 알아챌 수 있겠냐?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원수학 이철균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올해에 제가 대1고를 맡게 되어서 대1고 저희 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자, 저희 대1고 정규반을 보면 이제 빠르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대상은 뭐 당연히 대1고 1학년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3월부터 개강되는 반이라서 3월 3일 월요일 날 바로 개강이 되게 됩니다. 자, 시간은 월요일, 금요일 6시부터 10시까지예요. 둘 다 평일인 반이죠. 자, 그래서 교재는 자체 교재. 자체 교재는 제가 만들어서 들어갑니다. 이제 그리고 올림포스 고난도는 부교재니까 당연히 같이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제 생각인데 여기다가 EBS 교재를 몇 개는 더 볼 것 같아요. 뭐 올림포스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더 같이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자체 교재는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체 교재는 총 2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 3단계의 자체 교재는 아마도 2단계를 완성한 친구들만 나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 반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볼까요? 저희 수업은 이런 거예요. 제가 추구하는 수업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게 저는 수업을 들어가면 항상 뭐 그래요. 내신 대비하는 친구들이니까 개념 설명은 뭐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겠죠. 그래도 저는 개념 설명을 무조건 마지막으로 한 번은 더 합니다. 제가 무조건 마지막으로 한 번을 더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문제풀이를 할 때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서 이게 기본적인 내용 정말 정의를 들고서 문제를 풀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정의를 딱 들고서 요거 정의로 풀면 엄청 빨라 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기본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생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떤 반을 들어가도 기본 개념 설명을 한 번씩은 꼭 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그 기본 개념 설명 꼭 할 거고요. 이 객관식 저는 항상 저것도 따로 알려주는 편이에요. 이게 시험을 보면 대1고는 이제 객관식 60에 서술형 40으로 되어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객관식을 빠르게 해결하는 풀이 요령을 좀 항상 알려줘요. 어떤 학교든 똑같아요, 이거는. 이제 그래서 객관식에서 요런 문제에서 시간을 단축해서 어려운 문제에다 갖다 쓰는 거다 라는 걸 꼭 보여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객관식을 빠르게 해결하는 요령은 학생들이 그런 식으로 느끼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선생님 왜 이렇게 한 줄이야? 이런 느낌. 그런 연습을 좀 많이 시켜요. 이걸 방학 때는 사실 정규반, 실력반에서는 하는데 내신 대비라는 기본반에서는 여기까지는 잘 나가지 않아요. 근데 이게 내신반의 특징인 거죠. 내신반은 학교 시험을 어떻게든 점수를 따내야 돼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객관식을 푸는 요령에 대한 걸 되게 여러 가지로 보여줍니다. 니들이 잘할 수 있는 걸로 해라 라고. 그러고 나면 대1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술형이 40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술형을 위한 정석적인 풀이법을 꼭 알려주는 편입니다. 서술형을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 서술형에 쓰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꼭 알려줘요. 서술형에는 이런 거 쓰면 이건 교육과정 외야, 이건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쓰면 다 빵점이다, 큰일 난다, 이런 것들을 좀 주로 설명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는. 그래서 이제 밑에 요거예요. 요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교재가 이 1단계 교재로 선생님 풀이를 뭐 그대로 따라하기, 제가 그냥 책 이름을 진 게 따라하기 교재인데 선생님을 그대로 따라해라 라고 하는 건 전 시작부터 어렵게 가진 않아요. 1단계 교재는 쉬워요. 그래서 저 교재는 수업 시간 내에 거의 다 풀고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업 시간 내에 끝내고 가는 느낌인 거고요. 남은 문제들이 숙제가 될 텐데 이제 1단계 교재로 선생님 풀이를 그대로 따라한다는 건 정말 제가 풀어주는 유형을 그대로 보고서 이제 밑에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했었지, 이 유형 이렇게 푸는 거래. 이걸 그대로 따라하는 책입니다. 이걸로 한 바퀴를 돌려요. 이렇게 중간고사 범위를 한 바퀴를 돌리게 되면 이미 한 바퀴를 한 3주면 끝날 거예요. 한 바퀴가.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계세요. 꼭 이제 저한테 궁금해 하시는 게 한 번에 좀 천천히 똑바로 나가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 똑바로 안 나가는 건 아니에요. 이제 너무 빨리 후다닥 나가는 건 아니고요. 이제 요 부분을 따라하고 나면 1단계가 끝나고 나면 2단계 책으로 넘어가는데 저는 그게 반복을 좀 중요시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겨울방학 특강도 그렇고요. 저는 뭐 브로셔에는 항상 한 바퀴로 나와 있지만 꼭 이렇게 2바퀴씩 막 돌리는 그런 편이에요.
2바퀴를 진도를 나가고, 그게 이유가 뭐냐면 겨울방학을 생각해 볼게요. 겨울방학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한 바퀴만 돌게 되면 1월 시작할 때 첫 단원을 시작을 해요. 이제 그러고 나면 겨울방학 끝날 때쯤 한 2월쯤 가면 2월 말쯤 가면 첫 단원 다 까먹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복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얘네들도 똑같아요. 3월 시작할 때 다항식의 연산 시작하겠죠. 1학년이니까 거길 들어가요. 그럼 뭐 이제 4월 말 시험 볼 때쯤 그래서 아직까지도 진도를 나가고 있으면 그 다항식 연산 다 까먹어요. 인수분해 다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3월 한 3주 정도에서 이 1단계 교재를 마무리를 짓습니다. 1단계 교재를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2단계 교재는 그때부터 다시 한 바퀴예요. 다항식 시작을 하겠죠.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제가 풀어주는 것만으로는 막 따라해서는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선생님이 생각하는 과정을 그대로 따라서 생각하자입니다. 스스로 좀 생각을 해보고 문제를 똑바로 읽고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제를 읽는 방법을 엄청 많이 얘기해요. 야, 이거 어떻게 읽을래? 이거 뭐라고 읽기로 했어?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해보는 거예요. 1단계에서는 제가 알려줬다면 이거 이렇게 읽는 거잖아. 따라해 라고 했다면 2단계 교재는 자, 이제 이거 뭐라고 읽기로 했지? 자, 읽어보자. 니들이 읽어봐. 읽고 뭐라고 쓸지 식을 써봐라. 그리고서 물어볼 거예요. 이 식 왜 쓴 거야? 뭐 때문에 쓴 거지? 이걸 물어볼 거라서 2단계 교재는 좀 더 어려운 난이도죠. 스스로 생각을 해야 하는 그런 교재일 겁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올림포스 고난도 해석 타임.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오늘 주된 내용으로 말씀드릴 게 이 부분인데 대1고 반이죠. 학교별 반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단계 교재가 끝나갈 때쯤 아니면 뭐 1단계 교재 끝나고 2단계 사이가 될 수도 있고요. 이제 요 타이밍은 제가 학생들 상태를 보고 잴 건데 요거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올림포스 고난도 해석 타임이라고 제가 만들어 놨는데 이건 무슨 타임인 거냐면 시험 범위까지 부교재잖아요. 올림포스 고난도가. 그래서 안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유형들을 제가 직접 문제를 또 읽어 줄 거예요. 자, 봐봐. 얘들아, 이거 올림포스 고난도에 어렵다고 나온 문제인데 요거는 문제가 의도하는 바가 뭐겠니? 아무래도 부교재는 연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1고는 뭐 부교재 연결이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저희 친구들한테 다 물어봐서 막 부교재 연결이 막 높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낮은 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읽는 건지 얘가 그래서 의도하는 바가 뭐인지를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러고 나면 제가 부교재를 보고 해줄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면 유사문항으로 그림이 좀 바뀌어. 식이 좀 바뀌어요. 그랬을 때도 문제의 표현이 조금 바뀌어요. 그래도 같은 의도인 걸 알아챌 수 있겠냐. 이런 과정을 연습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대1고반밖에 못해요. 대1고반, 학교별 반이니까 할 수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제가 그 문제를 읽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시킬 거예요. 읽은 내용으로 자,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 의도하고 있잖아. 문제에서 이거 찾으래매. 그럼 우리 어떤 길로 갈까? 라는 걸 물어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부교재를 이렇게 돌리고 나면 뭐 부교재를 변형을 한다고 하면 왜 그렇게도 많이 하죠? 그냥 이렇게 도형을 반대로 뒤집어 놓거나 이런 느낌들, 그런 느낌들, 뭐 숫자를 바꾼다거나 뭐 이 정도 느낌은 똑같이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요게 저는 대1고 반에서 제가 올림포스 고난도 부교재를 사용하는 친구들한테 가장 부교재를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시간이라 되게 유익한 시간일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올림포스 고난도를 따라 읽을 수만 있으면 사실 문제를 이렇게 읽을 수만 있으면 어떻게 변형이 돼도 저는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저는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페이지도 따로 넣었어요. 그쵸? 이제 그러고 보면 이거는 수업 구성이에요. 그래서 저희 반 수업이 어떻게 좀 한 회차 한 회차가 진행을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요거는 대1고반은 이건 다른 반도 뭐 비슷한데요. 수업을 시작을 하면 그날의 진도와 개념 설명을 나가게 될 거예요. 필요한 것들 개념 설명하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유형별로 제가 풀어줄 겁니다. 제가 하나하나씩 풀어줄 건데 이 풀이법을 설명해 주면서 대신 제가 풀어준 것들은 자기가 푼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밑에 유사 유형들을 딱 넣어놓고 자, 지금부터 풀어보자 라고 시작을 하게 되겠죠. 요거는 따라합시다, 생각합시다 교재 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문제를 다 풀었어요. 그러고 나면
모르는 거 질문을 할 거예요. 다만 여기 보이죠?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 풀기. 요게 저는 원래는 이걸 안 했었어요. 잘. 근데 아이들이 시간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서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시간 관리가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이게 요건 뭘 하는 거냐면 제가 풀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풀어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문제지? 그럼 우리 시간 제작.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개당 문제당 한 2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쉬운 교재는 한 2분, 또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다 하면 한 3분 정도 가량 제가 시간을 정해줍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푸는 거야. 대신 그때는 뭘 하는 거냐면 그냥 막 푸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내가 5문제면 10분 주겠죠? 5문제에서 10분, 뭐 또 20분 이렇게 주면 너무 길어져 버려서 그렇게는 잘 안 주고요. 한 10분에서 15분 사이로 주는데 10분 줄게. 그럼 그 안에 뭐가 목표냐? 그 문제를 끝까지 다 보는 게 목표인 거예요. 모르는 건 넘어갈 줄도 알고 나 이거 모르겠는데? 그럼 넘어갈 줄도 알고 이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넘어갈 줄 알고. 요게 돼야 되는 거죠. 넘길 줄 아는 연습을 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것도 시간을 딱 재놓고 푸는 거 이것도 정말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건 후다닥 넘어가는 거야 라는 것도 제가 보여줄 거예요. 풀이를 하면서 야 생각을 해봐. 시험 시간에 이게 말이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 넘어가자고. 일단 넘어가. 이거 맞추느라고 3문제 놓칠 수 없지 않냐? 2문제 놓칠 수 없지 않냐? 넘어가자. 이런 얘기를 좀 제가 할 겁니다. 그게 요 시간이에요. 요 시간을 해놓고 그럼 제가 질문을 받겠죠. 이제 못 푼 것들 질문. 왜 시간이 없었던 거야? 그럼 왜 시간이 없었을까? 우리 풀이가 어떻게 갈까? 저는 애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풀이가 어떻게 갈까? 너 어떻게 풀이가 갔니? 왜 그래서 시간이 모질랐을까? 이런 걸 물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문제는 넘겨야 하는구나. 이건 오래 걸리는 문제구나. 이건 그냥 오래 걸리는 게 맞는 문제구나. 아니? 이건 빠른 요령이 있었네. 내가 잘못 읽었네. 그래서 오래 걸렸던 거네.를 좀 시간 분배를 못하는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렇게 해본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것도 그래서 해봤더니 아이들이 너무 시간 관리를 못하길래 제가 이걸 해봤어요. 작년에도 다 해봤는데 이제 딱 시간을 정해놓고 푸니까 그래도 이제 학교 시험보다는 시험 볼 때보다는 조금 아이들이 조금 덜 절박하긴 해요. 그래서 조금 그래도 뭐 시험은 아니니까 붙들고 있어보자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냥 풀어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계속 제가 수업 시간 내에 채용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고 보면 그 다음은 이것까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기출시험을 풀이를 진행을 합니다. 이제 기출시험은 진짜 학교 기출로 싹 모아서 이제 대일고 기출만 볼 게 아니에요. 대일고 기출만 볼 게 아니고 다른 학교 기출들도 싹 다 볼 겁니다. 왜냐면 다른 학교에 전년도, 전전년도에 나왔던 애들을 우리 학교가 갖다 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학교를 저희 반 친구들, 다른 반 친구들이 있는 친구들을 먼저 볼 거고요. 그 학교들을 우선순위로 봐요. 저희 반에 있는 친구들을. 그러고 나면 그 뒤에는 전년도. 근데 그 전전년도까지는 잘 못 가요. 회차가 그렇게까지는 나오지 않아서 그렇게까지는 잘 안 가는데 전년도 기출 정도까지는 풀린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제가 대일고 반을 이번에 이끌고 가려고 하는 과정이에요. 요렇게 반을 이끌고 가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대일고 합격한 친구들을 먼저 좀 만나보기 위하여 대일고 특강을 시작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 기출 특강은 2월 달에 둘째 주 12일부터 딱 3번에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기출 특강을 연 거는 이제 대일고 갈 친구들이고 제가 담당할 친구들이니 이제 같이 만났을 때 어느 정도 하는지도 알고 싶은 거고요. 이제 그리고 기출이 이 정도다를 미리 맛보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요 반은 이 대일고를 입학할 예정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간은 수요일 10시부터 1시까지고요. 첫 번째로 하는 게 여기 잘못 나왔네요. 2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면 교재는 제가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어요. 총 3회인데요. 3회차 구성인데 1회, 2회에는 대일고 작년, 재작년 기출시험지를 먼저 볼 겁니다. 그리고 나면 마지막 회에는 기출로 안 볼 거예요. 기출로 안 보고요. 제가 기출문제들을 보면서 유사 문항들 또는 변형 문항들 이런 걸로 구성을 해서 시험을 볼 계획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험은 미리 말씀드리자면 조금 어려울 겁니다.
이건 조금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회차를 구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면 수업 내용이에요. 내용. 이게 요게 말씀드린 내용인데 2월 12일 첫 주차에는 24년도 거. 작년도 기출을 볼 거예요. 그래서 중간 기출로 볼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출 유사 유형까지 보고 집에 갈 거예요. 그래서 19일 그 다음 주 수요일이죠. 그 다음 주 수요일은 그 재작년 거 2023년도 1-1 중간고사 기출로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마지막 26일이죠. 저기에는 기출 변형들만 싹 모아서 볼 거고 저 때는 심화 문제도 조금 보게 될 거예요. 조금 어려운 거, 조금 생소한 거, 나 이거 뭐야? 이거 무슨 문제야? 라고 느낄 만한 것들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얘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각 날짜별로 뭐 할 거 말씀드렸으니 그 날짜에 와서 뭐 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저희 수업은 그 특강은 제가 구성을 한 게 아침 10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10시부터 1시까지고요. 이제 10시부터 10시 50분까지는 시험을 봐요. 기출 시험을 딱 볼 거예요. 10시 땡쯤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50분까지 시험을 보고 11시부터 12시까지는 10분 쉬고 11시부터 12시까지는 시험지 풀이를 하고 질문을 뭐 받는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들이 잘했다, 잘 풀었다, 질문이 많이 없어. 그러면 조금 일찍 끝날 수도 있고요. 질문이 너무 많아. 그럼 조금 늦게 끝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래서 이 시험 문제와 풀이 질문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알려주겠죠. 이제 기출에 이런 거 나왔잖아. 포인트를 집어줄까? 여기서 시간을 줄이는 거야. 객관식은 이렇게 해결하는 거야. 자, 서술형은 이거 쓰면 안 돼. 요렇게 가야 돼. 이런 부분을 제가 조금 잡아줄 겁니다. 이제 그리고 나면 그 12시부터 1시까지 그 뒤에 1시간이죠. 마지막 1시간은 유사 문항을 또 풀게 할 거예요. 이제 제가 풀고 질문까지 받고 여기까지 하고서 이거 비슷한 문제였는데 이거 몇 번 같아? 이건 뭐라고 읽기로 했었어? 우리 시험에 이거 나왔었잖아. 이런 걸 보게 될 거고요. 다만 마지막 회차 보셨죠? 마지막 회차. 마지막 회차에는 심화 문제가 있죠. 그게 요 심화 문제에서 제가 맛보기를 좀 보여주려고 해요. 마지막이니까. 이제 마지막이니까 변형 문제도 봤고 기출도 2년치 봤어요. 이제 그러니까 심화 문제로 들어가서 진짜 어렵게 나오면 문제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건 진짜 어려운 거 맞아. 이건 진짜 오래 걸릴걸? 이런 것들을 제가 몇 개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구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 대1고반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도 뭐 중간중간 물론 필요한 건 더 첨가를 할 거예요. 이제 필요한 건 더 첨가를 해가면서 필요한 자료들이나 그리고서 대1고 선배들도 꽤 있어요. 저희 반에. 그렇다 보니까 대1고 친구들한테도 물어물어 가며 타 과목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물어물어 가며 이 친구들한테 얘기도 전해주고 할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공부했니? 이런 것도 물어봐 줄 거고요. 다른 과목은 영어는 어떻게 하는 거야? 뭐 국어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건 제가 간담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이건 선배들한테 물어보면서 그렇게도 공부할 거고 챙겨야 할 것들 이런 것들도 선배들한테 물어가면서 학교 생활이 어떤지까지도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1고반은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 커리큘럼에 맞춰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